세 번째 선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자모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자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의 주제는 남자는 왜 철이 늦게 들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굉장히 주관적인 바이라 생각이 돼요. 주관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철이 일찍 드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좀 주관적인 주제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남자마다 환경마다 다른 것입니다. 네. 일단 이 말씀은 좀 드릴게요. 좀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대체로 철이 일찍 들어요. 가정 형편이 어렵고 내가 집안이 가장이 되면. 네. 근데 아직까지 철 안 든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 먹고도. 앞가리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철이 안 든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일찍이 가세가 기울어서, 이건 내 경험이에요. 기울어서 어린 나이에 뭐 신문 배달하면서 일찍이 사회에 눕두고 철이 든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이 먹을 만큼 먹어놓고 벌어놓은 돈 다 날리고 부모님한테 생활비나 용돈을 얻어 쓰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말이에요. 일단 요걸 전제를 깔아야 됩니다. 질문자분한테 죄송한데, 제가 여러 사람들 경험해본 바로는 일찍이 돈 버는 사람들이 철이 일찍 들어요. 이게 근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 대체로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돈을 일찍 벌어본 사람들, 그러니까 남 밑에서 이제 일해보고 일찍 이제 욕 먹어본 사람들이 철이 빨리 들어요. 사회에 빨리 순응한다는 거죠. 철이 든다는 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요 전제를 얘기하자면 철이 든다는 거는 일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려면 일단 경험을 해봐야 돼요. 돈 벌어봐야 됩니다. 돈 벌어보고 남 밑에서 일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네. 남 밑에서 일해보고 돈 벌어보면 얼마나 돈 벌기 힘들고 세상이 얼마나 정신 안 차리고 살면 어려운지를 일찍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일찍이. 물론 이 철이라는 게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돈을 모을 줄 아니까 일찍이 자립하고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한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도움 안 받고요. 부모님한테 도움 안 받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미래의 이제 계획까지 세우는 거.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하는데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캥거루 좀 많다고 하잖아. 그럼 캥거루 좀 이번에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거. 네. 그러니까 뭐 금전적이든 아니면 심리적이든 정신적이든 피해를 주지 않는 거. 알게 모르게 피해준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남자들 중에. 돈 문제나 아니면 뭐 사고 쳐가지고 누구 때렸다거나 해가지고 일 벌리는 사람들. 뭐 전과 생기고 해도 그 벌을 못 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내가 만약에 처리 들었다고 생각하면 처리 든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1번, 2번, 3번을 다 지내야 됩니다. 제가 감히 이런 얘기 하지만 전 1, 2, 3번은 다 있어요. 전 1, 2, 3번 다 해당이 돼. 죄송해요. 제 입으로 이런 말해서. 여러분도 해당 사항이 됩니다. 되는데 이게 될 듯 말 듯한 사람도 있고 아예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채팅창 안에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될 듯 말 듯한 사람이 있고 한 개가 부족한 사람이 있고 세 개가 다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정말로. 그래서 처리된다는 건 다르게 생각하면 뭐냐면 내 밥벌이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사는 거예요. 예. 네, 이거예요. 누구한테 피해 안 주고 누구한테 의지 안 하고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실수하면 내가 감당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보통 보면 내가 실수를 해도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들이 해결해 주잖아. 가족이니까. 그러면 난 처리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제를 바꿔야 돼요. 남자는이 아니라 이거 바꾸도 되겠습니까? 인간은 왜 처리 늦게 될까요? 이건 남자 여자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자분들이 더 해당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사실 이 세 가지 버겁습니다. 남자보다 더 버거워요. 남자보다 솔직히 말해서. 특히 여자분들은 이게 힘들어. 예, 잠깐만 자몽님 주제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남자에서 인간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자 여자를 둘 다 포함하는. 특히 여자분들은 이게 힘들어요. 1번이 특히 힘들어. 아직도 사태 파악 안 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어. 제가 왜 아랍포세례를 읽겠어요? 1번이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 1번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왜 처리 늦게 들까? 예.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인간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처리되는 사람들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올바르고 하는 사람 없어. 찾아보면 있겠지. 근데 극소일 거예요. 예. 근데 처리된다는 건 바뀐다는 거잖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누구한테 의지 안 하고 누구한테 피해 안 주고 내 스스로 살아나간다는 거잖아요. 개념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려면 바뀌어야 돼요. 사람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쉽사리 바뀌지 않습니다. 아예 안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쉽게 안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쉽게 안 변한다고 하는 거지 아예 안 변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을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간이 쉽게 안 변한다는 말이 100% 아예 통째로 전부 다 안 변한다는 게 아닙니다. 본성은 안 변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마인드는 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처리된다는 것은 본성과 관련됐다기보다는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근데 이게 바뀌려면요.
어, 뭔가 살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왜 쉽게 안 바뀔까? 쉽게 안 바뀌는 이유는 그거예요. 삶에 대한 성찰이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단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란 뭐냐 하면, 돈 때문에 고생해보고 뭔가 직업을 못 가졌을 때 뭔가 내가 좀 인간다운 대우를 못 받잖아. 그러면 내가 직업 안 가지면 진짜 내가 굶어 죽을 수도 있구나. 내가 지금 정신 안 차리면 나중에 내 집도 없이 진짜 노후대비 못할 수도 있구나. 이제부터라도 좀 헛돈 쓰지 말고 술 담배 좀 멀리하고 내 건강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또 돌봐야겠구나. 근데 그게 바로 이루어집니까? 그게 누구한테든 다 이루어져요. 내가 백날 천날 얘기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넌 집거져라, 나는 내대로 살란다, 있잖아요, 여러분. 경험의 양도 처이 드는 속도랑 관련이 있나요? 있죠. 아무래도 처이 들려면 경험이라는 게 있어야 돼. 경험이라는 게. 가장 우리가 철들기 쉬운 방법은 남 밑에서 일하면서 허드렛일 하면서 욕먹어가면서 버티면서 세상 정말 돈 버는 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쉽게 변하려면요, 벼랑 끝까지 가야 됩니다. 밑바닥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왜 그런 거 하잖아요. 왜 뭐 주식 가지고 뭐 빚져가지고, 네. 빚져가지고 2억 3억씩 해가지고 날 사랑했던 여친이 떠나고 집 팔아버리고 내 미래 계획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 그때 가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너무 대가가 너무 가혹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유튜브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주식 뭐 1억 말아먹었다, 3억 말아먹었다, 비트코인가 4억 말아먹었다,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깨닫고 싶어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진짜 좀 나라까지 가가지고 깨닫고 싶냐고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 너무 대가가 크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벼랑 끝 가기 전에 어느 정도 내가 삶의 미기가 왔을 때 깨달아야 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경험에, 뭔가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성찰이나 깨달음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안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철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 훨씬 더 많아요. 많습니다. 뭐만 하면 주식 비트코인 얘기하고, 뭐만 하면 이제 카푸어 뭐 욜로 거리고. 제가 막 돈 모으고 좀 나름 좀 내 현실을 깨닫고 그 내 처지에 맞게 살아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라고 하냐면, 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라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라.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굶어 죽지 않은 게 중요합니다. 부자 못 됩니다. 왜냐면 재테크 하더라도 부자 못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왜냐면 부자는 어디 간 소수입니다. 뭐 미국이라 해서 부자가 많을 것 같습니까? 인구가 많고 이건 않겠지. 비율을 따지면 미국이랑 우리나라 비슷해. 중국도 진짜 부자라고 할 수 있는 3천만 명이에요. 숫자는 많지. 근데 중국의 전체 인구의 비율을 가지면 한 1, 2%밖에 안 되는 거야. 어디 가든 부자는 소수입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건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잖아. 근데 그 사람들 호락호락 그 자리를 양보할까요? 지금같이 요즘 나라처럼 요즘같이 자본주의 사회 신분 상승이라는가, 신분 계층 이동이라는 게 거의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있잖아요. 뭔가 집값이 비싸다고 돈 모으고 포기하지, 그게 아니라 집값이 비싸다 하더라도, 설령 비싸다 하더라도, 그렇다서 치더라도 내가 나중에 병이 걸린다거나 내가 돈 때문에 힘들어진 상황이 분명히 와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집 안 사면 돈 모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집 말고도 돈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지금 젊으니까, 내가 안 아프니까
아, 돈 안 들어가지 생각하는데, 집 말고도 돈 들어가는 것도 많아요. 집이 전부가 아니에요. 집이 뭐 굉장히 크긴 한데, 부수고 들어간 돈이 많아요. 나이가 먹으면 아프단 말이야. 아프고, 이빨도 빠질 수 있고, 어깨도 나갈 수 있고, 안 좋은 병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뭘로 할 거예요? 보험으로 하겠습니까? 보험으로 커버가 되긴 하겠지만, 보험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보험이 다 전면적으로 커버해주는 경우 아니잖아요. 예외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돈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런 돈이 많이 깨진다고. 나도 얼마 전에 여기 어깨 주치 아파가지고 주사 맞았는데, 두번 맞는데 25만 들었어요. 두 번 맞는데. 나이 들수록 내 몸에 대한 돈은 더 많이 들어요. 투자 더 많이 해야 돼. 뭐 아파트 사이 걸렸다고 인생 포기할 겁니까? 뭐 아파트 하나 때문에 세상 삽니까? 어? 아니 아파트 못 들어간다 하도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야. 아파트 아니면 집은 아니야?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굉장히 역사적인 게 뭐냐 하면 결혼하는 사람이 줄어드는데 왜 자꾸 아파트 들어가려고 빠듯빠듯 기어 들어가냐고. 아파트란 구조 자체가 4인 가족 기준으로 설계가 됐는데 방 색깔 한씩 두 개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부부가 안방을 쓰고 나머지 방 두 개를 이제 자녀 한 명씩 나눠 가져서 4인 가족이잖아요. 우리나라 내 집 마련 기준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30평, 전용 면적 99.9 그거잖아요. 요즘 아파트도 99.9 기준으로 짓잖아. 근데 앞으로 결혼할 사람도 없잖아요. 점점 없어질 거예요. 물론 뭐 아파트가 뭐 은행에 예금하는 거와 돈 많이 벌고 뭐 인생을 역전할 수 있다고 칩시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못 들어가면 돈을 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 그건 아니단 말이야. 근데 뭔가 아파트를 못 들어가서 뭐 아파트가 비싸기 때문에 뭐 돈을 못 모으는 건 이제 뭐 포기해야 된다. 어? 모을 필요가 없다. 즐기며 살자. 굉장히 잘못된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 뭐냐? 그 사람들은 철이 아예 없는 거죠. 철없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 예. 나이가 들면 굉장히 인생이 지옥 탄강으로 갈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옥 탄광으로 갈 사람들, 오늘만 사는 사람들, 오늘만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 그럼 그 사람들은 철이 없는 거예요. 예. 성찰이나 깨달음이 없는 거야. 근데 그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성찰 깨달음이 올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때 오면 늦는다는 거야. 젊을 때 성찰과 깨달음이 와야 돼. 그래야 내가 뭔가 회복한다거나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특히 여자분들 지금 잘 들어야 돼, 이 얘기.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분들 특히 나이가 들어서 깨달음이 위험해. 지불 없는데 직장 잘리고 나서 깨달으면 뭐합니까?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자분들 나이가 들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인 폭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돈이 더 많이 필요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 현실적으로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니까. 근데 한 나이 40초 넘어가가지고 직장에서 이제 버티기 힘들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도와는 돈은 없어. 이제 와서 깨닫는 거야. 아, 야 그때가 돈 많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해? 그런 사람들 여러분 지금도 있거든요. 누가 그렇게 살아라고 했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면 뭔가 이상해져. 근데 여자분들이 이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남친이랑 결혼하면 된다고. 남친은 그럼 결혼해주나? 남자는 결혼할 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객관적인 가치에 대해서 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다 받아줄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관대하게 생각을 해. 관대하게. 관대하지 않거든. 그 남자 아니면 그 사람은 먹고 살 거 안 돼. 생각해봐요, 이준우님. 아니, 집을 모아놓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누가 결혼하겠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 10년 뒤 깨닫는다고 한들 뭐가 달라집니까? 나이 차고 모아놓은 돈 없으면. 여러분, 제일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가장 불쌍하다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나이가 차가지고 금전적으로 힘들어졌는데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야.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근데 돈 나갈 일이 생기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뭔가 욜로 하는 사람들이 직장이 탄탄하냐? 아닙니다. 직장이 탄탄하지 않아요. 욜로 하시는 분들 보면 무슨 뭐 대기업 다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뭔가 고수익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모아봐야 돈이 없다고. 예.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거 모아봐야 돈 안 된다 생각하면서 어차피 이 돈 그냥 쓰면 즐기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그러니까 욜로의 상당수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에요. 200 이하. 200 이하 계층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월급 작은 사람들이 모아놓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여자분들이. 여자 이거 모아봐야 돈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안 모으는 거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서비스나 뭐 간호조무사 있는 데 많이 있죠. 공통적인 게 있는 거야 이게. 아무튼 여러분 깨달음 일찍 와야 돼요. 나이 먹고 오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해. 나이 먹고 오면. 그리고 세 번째, 부모님이 예, 곱게 키웠기 때문에. 곱게 키우고 현실적인 사회교육을 사회교육을 학교에서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학교에 경제교육을 안 하잖아. 여러분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재테크나 경제교육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돈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해주는 학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전체에서. 일단 부모님이 다 책임져 주고 이제 원래 우리 부모님 우리나라 부모님 정말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자식이 뭐 일 직장 못 잡아가 해도 다 걷어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용돈까지 줘가면서 해주잖아.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여러분. 다른 나라는 미국 같은 데 가면 20살 정도 나가라 그래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인 됐으니까 우리 할 만큼 했으니까 네가 돈을 벌어서 대학을 하건 나가서 노숙을 하고 그건 네 책임이다. 우리나라는 보통 그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님이란 비밀 언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날 자식으로 봐주니까 부모님 재산으로 하면 되지. 보통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하죠. 부모님 재산 내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유산 산속 때문에 소송도 많이 벌어지고 가족끼리 많이 싸우잖아요. 굉장히. 어?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되네. 마지막까지 내가 지킨다 하면서 많이 싸우잖아. 유산 같은 소송 벌어지면 완전 전쟁터면 전쟁터. 칼만 안 들었지. 어. 그런 거 보면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생해서 우리 키워줬는데 어, 내가 재산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준다는 거. 내 죽으면 얼마 가져갈지 그 생각하는 계산기 두둥긴다는 게 현실이 있죠. 너무 그렇지 않나요? 부모님이나 고마우면 사람이 아니다. 부모님이나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철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곱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특공인이 먹으세요? 곱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여자분들, 솔직히 여자분들 많습니다. 여자분은 더 심하죠. 곱게 자는 사람들. 여자분들은 이게 더 심하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지금 약간 편향적 취향을 가지고 뭔가 힘든 일하는 남자 직원들 무시하고 교대 근무하면서 무시하는 게 부모님 영향이 큽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너는 나중에 힘든 일 하면 안 돼. 나가서 일하면 안 돼. 몸쓰는 일 하면 안 돼. 공부만 했다가 적당한 자 만나면 돼. 그런 식으로 그냥 오냐 오냐 공주님 딸바보처럼 이렇게 자라가지고 어? 예. 그리고 학교에서 뭐 가르쳐줍니까? 학교에서는 뭐 너희들 돈 벌어라. 너희들 뭐 학교 가는 것보다 돈 모은 것 중에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걸 전문적으로 수업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까? 오늘 선생님이 선생님이 모르죠. 선생님이 문외한이죠. 현실적인 교육에 대해서. 선생님이
오히려 막 그런 경우 많아요. 학생들이 얘기하기에 선생님이 오히려 답답한 경우가 많대. 학생 입장에서. 세상을 너무 모른대요. 무조건 대학만 가래. 아니, 지금 세상이 변했잖아.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대학에서 무슨 전공이 어떤 전공에서 어떤 직을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직 선생님들은 아직 대학의 껍데기, 대학교 이름만.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다고 자기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진로를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많대요. 그것 때문에 저한테 오잖아, 이게. 대학 안 된다고.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철이 더 안 드는 거예요. 철이 더 안 드는 거야. 자, 그리고 네 번째. 한 가지만 더 얘기했습니다. 체벌의 부재. 물론 체벌이 안 좋은 건 맞아요. 안 좋은 건 맞아. 예, 체벌을 하면 안 되긴 하죠. 안 되긴 한데, 근데 때리는 건 아프지. 근데 정말 때려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요즘엔 특히 체벌이 없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사들 만만하게 생각하고 교사가 오히려 학생의 눈치를 보고 혼을 내야 되는 사람이 혼을 못 내고 오히려 혼을 내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내 어떤 그런 내 직업의 이제 명예를 걸어야 되고 오히려 욕먹고 갑질당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교사가 그러니까 지금 그냥 그런 거예요. 팔 없는 머리입니다. 그 교사 입장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 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너무 많이 맞았어. 저희 때는 체벌이 너무 심했습니다. 지금하고 좀 차이가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체벌이 나쁘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있잖아요. 근데 정말 얘는 정말 맞아야 정신 차린다. 그런 애들이 있긴 하거든. 전부 다가 아니라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얘는 뭔가 좀 크게 혼이 나야 된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있잖아요. 요즘 10대들 담배 피는 거 쉽게 보죠. 그거 어른들이 왜 무서워하냐 하면 어른들이 혼내면 폭행죄로 처벌당합니다. 만약에 차라리 법이 바뀌어가지고 담배 피는 거 혼냈을 경우에 정당방위 인용되면 남자들 다 달려들 거예요. 고딩들이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고딩들이 고딩들이 왜 보면 항상 숫자가 많잖아요. 그 똑같은 숫자 동수로 가면 돼. 그럼 누가 이기겠어? 아무리 고딩들이 덩치가 크다 하더라도 고딩이야. 고딩들 멸치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기들이 강한다 도 얼마나 강했어? 걔네들 항상 보면 혼자서 담배 안 피잖아. 한 4명, 5명이 담배 피잖아요. 왜 그러면 혼자 있으면 쫄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10대들 보면 혼자 담배 피는 애 없어요. 항상 모여가 담배 피워.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족밥이거든. 자기들도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괜히 몰려다닌단 말이에요. 힘이 약하니까. 혼자 있으면 걸었다 봐주지도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나라에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담배 피고 훈계하는 거, 뭐 좀 땅이 때리는 거 정도는 정당방위 인정해준다. 뭐 판례 같은 거 나오면 그때 가지고 다 몽둥이 두고 시시키고 뭐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다 때릴 거야.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예를 들어서 담배빵 시키는 애들, 담배 심부름 시키는 애들, 싸대기 10대 날려도 괜찮다. 뭐 이렇게 하면 바로 진짜 뭐 진짜 양 볼따구에 싸다고 그냥 얼굴에 손바닥 무늬 도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오히려 지금 요즘 젊은 친구는 철들기가 더 힘들 거예요. 네, 철이 들기가 힘들 거예요. 뭔가 나쁘다는 것은 나쁘다고 교육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그래도 나쁜 건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막 이렇게 본보기로 뭔가 일벌백계 하듯이 배웠는데 지금 일벌백계가 안 되잖아. 어, 처벌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뭐 나쁜 범죄 같은 것도 일어나도 사형 같은 것도 안 나오고 형벌도 너무 약하잖아요. 형벌도. 어, 말도 하는 판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진짜 때려야 되는데
그냥 안 때리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잖아. 그럼 그런 사람이 처리 되겠습니까? 처리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됩니까? 어떤 식으로? 음? 철들기 더 힘들어. 아, 감사합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AJ 예신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철들기가 저희보다 더 힘들어. 예전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철들기가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이걸 하는 시기가 엄청 뒤에 온다거나 아예 못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오히려 지금 10대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더 냉정하게 살아야 돼. 우리 때보다 훨씬 더 빡시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히려 경쟁은 더 치열할 뿐더러 일자리 수는 더 줄어들 겁니다. 공무원 시험도 더 적게 뽑을 거야. 지금 우리는 많이 뽑는 거예요. 우리는 막 공무원 시험 경쟁이 너무 심하네 왜 이렇게 지원자가 많이 생각하셨지만 쟤네들이 공무원 시험 보잖아요. 그럼 몇 배가 더 많아져요. 지원자는 많은데 뽑는 사람 소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한 4, 5년 동안 많이 뽑았어요. 그 10대들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이 친구들이 고등학생이면 10년 뒤에 사회로 나올 거 아닙니까? 직장 나올 때 진짜 낙동강 오리알 될 수 있다니까? 우리보다 더 심각하다니까요, 여러분. 훨씬 더 많이 심각해. 그러면 더 빨리 깨야 됩니다. 성찰을 더 빨리 해야 돼. 근데 자꾸 뭔가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 얘기하지 못하고 나쁜 거를 쉽게 나쁜 거라고 인식을 해버리면 나쁜 거 나쁜 거라고 이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미래는 뭐 뻔한 거죠. 그런 사람이 쳐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처벌도 약한데? 그런 사람이 정상적으로 앞가림하면서 하는 사람 있겠어요? 요즘 애들 보니까 뭐 고등학생들도 문신하던데요? 여학생들도 다리에 문신하고 있던데? 그런 세상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사회에서 문신하면 어떤 취급받는지 알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간에 문신하는 걸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직 사회 현실 자체가 문신한 사람은 뭔가 이상하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신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잖아. 근데 문신을 했을 때 그 대가가 굉장히 가혹하지 않습니까? 감당해야 되는 게 많잖아. 연예인들이 막 문신하고 막 얼굴에 문신하고 뭐 목에 문신하고 이렇게 막 둘러서 막 몸에 문신으로 도배하고 그걸 연예인들이 하니까 아 나도 해도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문신했을 때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대우 받을지 알잖아. 아 쟤 좀 놀았구나. 상태가 안 좋구나. 아, 저 직원을 만약에 회사에 들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걸 알잖아 여러분. 저희 때 문신 해봐야 그냥 한자 몇 개 좋고 그냥 꽃 하나 그리고 이게 다였어. 근데 지금 문신이 뭐 이레짐이나 해가지고 아예 가슴팍을 전체를 둘러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꽃무늬로 많이 도배를 시킨다 무슨 뭐 화원도 아니고 무슨 우리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 문신을 하더라도 아 그 나름의 개성이 편출이다 나의 강함을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뭐 강합니까? 강하지 않는 거잖아. 자존감이 약하니까 문신을 하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이걸 봐봐. 나중에 문신하고 나서 나이가 차가지고 나이가 많이 차서 문신했는데 사람들이 나쁘게 보고 직장 같은 데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사람들이 선입견 가지고 저 사람 나쁘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 가서 문신을 지우고 싶은데 문신을 지으려면 느리죠. 문신도 제가 알기로 지울 수 있는 문신이 있고 지울 수 없는 문신이 있어. 제가 예전에 인터넷 커뮤니티 짤 같은 거 봤는데 여고생이었는데 여고생이 아마 놀았나 봐요. 놀아가지고 문신 지우러 왔어. 지우러 왔는데 등을 딱 보니까 등짝에 한자로 도배를 시켜놓은 거예요. 10대가. 근데 이거 지울 수 없는 문신이야. 너무 진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평생 그러고 살아야 돼. 자기가 나중에 어떤 대우받거나 어떤 이미지로 각인될지도 모르면서. 왜냐하면 사회의 기본적인 틀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사회의 기본적인 그 기본 형성에 대한 틀은 변하지 않아. 문신을 통한 우리 사회적 인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돼요. 너무 뭔가 나쁜 걸 쉽게 배우다 보니까 이 나쁜 거하고 이제 힘듦을 아껴 끌려가고 나쁘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된 어떤 처벌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선입견에 대한 무서움을 경험하지 않고 그대로 세상에 나오게 되면 철들기 어려울 겁니다. 철들기 어려우면 세상에 낙오하거나 힘들게 사실 분들이 많아질 거예요. 이거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알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지. 아무리 대한민국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문화적인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원래 남자는 왜 철이 늦게 들까 했는데 제가 인간은 왜 철이 늦게 들까 하는 것은 점점 가면 갈수록 철이 늦게 들게끔 만드는 세상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뭔가 혼내야 될 때 혼내지 못하고 처벌해야 될 때 처벌하지 못하고 나쁜 걸 얘기하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살기 힘들다는 걸 일찌감치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아예 못 가르쳐주는 세상 자체가 앞으로 철이 늦게 드는 게 아니라 철을 아예 못 뜨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양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든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그래도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돈이 많이 있건 없건 간에. 왜냐?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면 그래도 굶어 죽지 않을지는 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나이가 먹어서 버틸지도 계산이 안 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철이 안 든 거죠. 그럼 나중에 나이 들고 나서 후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은 반드시 들어야 되고 일찍 들면 들수록 좋아요. 그러면 누군가한테 내가 피해 준다거나 내가 뭔가 처신을 못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한테 뭔가 금전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뭔가 피해를 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뭐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나는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고 살 분들은 별로 많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되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내 앞가림하고 살아야 되잖아. 내 앞가림.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내 스스로 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보다 적어도 내 앞가림, 내가 내한테 살아가면 드는 비용과 어떤 내가 살면서 드는 책임은 내 스스로 지고 살아야 돼. 다들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